김만배의 네 손가락. 딱 걸린 말 맞추기. 안 그래도 많은 보도들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소위 회유하려 했다. 예를 들어 천화동인 1호의 상당수 지분 이거 네 거 해, 네 거 하자 라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막음하려는 정황, 회유하려는 정황이 속속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 검찰 수사. 남욱 변호사 귀국 직전 수사 대응 방안 논의 전화. 그거 천화동인 1호 실소 유지 얘기하면 형 죽는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인 걸로 해달라. 700억 약속 밝혀지면 형 죽는다.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타겠다. 남욱 변호사는 해당 통화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내 걸로 해달라. 다 죽는다. 뭔가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네 손가락. 이거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자, CCTV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저 장면이에요. 검찰 대질 조사 후 승강기를 타려 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쫓아가서 무언가 손짓하는 장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게 단순 인사라면 인사로 볼 수 있겠으나 남욱 변호사는 달리 받아들였어요. 김 씨가 손가락을 4개 펼치며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김만배가 유동규 씨에게 수표 4억과 현금 1억 준 정황을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CCTV 보시죠. 자세히 보시죠. 자, 남욱 변호사가 승강기 앞에 서 있어요. 자, 서 있죠. 승강기를 타려는데 자, 뒤에서 김만배 씨가 다가옵니다. 남욱 변호사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CCTV에 담겨 있는 모습 이렇게. 자,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남욱 변호사가 승강기 앞에 서 있고 김만배 씨가 따라오죠. 자, 이 장소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CCTV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마주친 김만배 씨.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보면은 굳이 따라와서 하이. 근데 서로 하이, 정겹게 인사 나눌 상황은 아니고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뇌물이 아니야. 그런 회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판독 한번 들어가 보죠. 천하람 변호사님.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걸로 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는 네 거 하자. 네. 뭐 이런 회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있었다. 또 네가 가라 미국 뭐 이것도 네가 가라 있었고. 미국. 예. 이거 뭘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 그냥 뭐 인사처럼 보일 수도 근데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높이 인사를 할까? 그렇죠. 이건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남욱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 남욱에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도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처음 만나서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원래 CCTV는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 사진 형태로 아마 그렇죠.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나왔는데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4개라는 거를 딱 명확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4억 원, 유동규한테 갔던 4억 원이 뇌물이냐 이게 수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한번 본물이 터져버리게 된다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남욱 입장에서도 이거는 예. 네 4억 뇌물 아니라고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받아들였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지금 비디오 판독 중인데 무언가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검찰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 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게, 말을 맞추지 못하게. 그런데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주치고 뭐 그게 CCTV에 담겼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네. 이게 이제 뭐 4억은 말해 유동규나 혹은 뭐 이재명 측의 관계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입장이 김만배 입장과 그 남욱의 입장이 작년에는 확 다릅니다.
그렇죠. 저 때만 하더라도 예. 남욱 변호사가 뭔가 태도를 바꿔서 진술하기 시작하기 전이었고 네, 뭔가 네. 김만배 씨와 어떤 회유가 가능할 거로 생각했고 눈빛으로만 네. 해도 아는 사이 뭐. 김만배는 여전히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보면서 네. 그걸 아직은 이재명 측근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 바뀌고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것은 예. 완전히 그 김만배 입장과 남욱 입장도 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그렇죠. 봅니다. 수사팀도 바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남욱으로부터 이렇게 쪽지가 건너지고 회계 책임자가 실질적인 예. 기록들이 나오면서 김만배도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김만배가 남욱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김만배가 더 이상 남욱에게 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계속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리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실제로 그 가처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김남배 입장에서 이거 자체를 내가 보호하면 내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예.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예.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돼요. 뭔가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님, 지금 우리가 비디오 판독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디오 판독상으로는 뭐 입모양이 안 보기 때문에 4억은 뇌물이 아닌 걸로 해라고 했는지 아니면 안녕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고생했다. 그 지점이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4를 들었는지 5를 들었는지 이게 영상으로 좀 확인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것은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영상만으로는 애매해요. 그렇죠. 해당 뭐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사인을 보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단순 인사할 상황인 수도 거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저 때는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죄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뭐 뇌물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의혹들 속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뭐 4억을 뭐 뇌물이 아닌 것으로 뭐 증언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기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검찰청 청사에는 엄청난 CCTV가 당연히 있고 그렇죠. 심지어 저 사진으로만 확인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4억은 아닌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김만배라면 그 엄중한 상황 속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회유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능했을까 하는 굉장히 그런- 사실은 네. 주저하게 되거든요. 검찰 청사에서 무언가를 그렇죠. 회유하고 입을 맞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정도로 김만배 씨가 크게 큰 배포를 가지고 검찰청 청사에서 회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뭐 고민도 있습니다. 의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병민 대변인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 배포 큰 사람이죠. 법조 출입 기자 오래 했고 권순일 대법관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도 이재명 대표 과거에 이제 정치적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에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긴 이 법조라 검찰 청사랑 네. 법원이 편한 분이에요. 아니,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찰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 그 전에 뭔가 남욱 변호사 회유하려고 했던 예. 상황들 지금 저렇게 CCTV 장면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고 저는 이 4를 남욱 변호사가 4억 얘기를 안 했으면 4달만 참자. 아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꾸로 생각해서 3월 9일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면 이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을까는 의구심 가진 국민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 연기 발언했는데요. 검찰이 연기 지도한 거 아니냐. 연기 못한다, 엉성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욱 변호사한테 연기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게 김만배 씨 아닙니까? 김만배 씨다. 김만배 씨가 야 이거 4억은 이거 뇌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연기 지도를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럼 김만배 씨의 창작으로 연기 지도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모종의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예. 전략들이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던 건 아니냐 많은 의구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핵심 키는 김만배 예. 씨인데 김만배 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과 비슷한 방식으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흥미롭네요. 지금 여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전해드리고 있고 가능성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진술이고 의혹이기 때문에 뭐 하나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회는 아니 얼마나 아무리 배포가 크다 하더라도 검찰청사 앞에서 사람들 많은데 썩은 뇌물이 아닌 걸로 해 라고 수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겠냐. 상식적인 지적. 그런가 하면 김병민 비대위원의 이야기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이냐. 그리고 법조기자였기 때문에 검찰청사 저거 편했을 거다. 대선 전이라 아마 4달만 참자라는 심정으로 충분히 말 맞출 수 있다라는 양쪽의 개연성, 가능성,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